만약에 의류 카테고리가 비주얼적으로 굉장히 뛰어나야 성과를 낼 수 있다, 또는 지능이 굉장히 뛰어나야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랬으면은 저는 지금 이 정도 매출을 못 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들, 제가 이제 그런 걸 좀 생각해봤어요. 내가 지금 의류 쇼핑몰을 하고 있는데 의류 카테고리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면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대표님들은 이 의류 카테고리 왜 선택하셨어요? 저는 일단은 쇼핑몰 할 때 당시, 오픈할 때 당시로는 사업이란 걸 아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엄청나게 단순하게 시작을 했거든요. 첫 번째 이유는 저는 뭐였냐면은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구매해본 품목이 의류라서 저는 의류 쇼핑몰을 선택했어요. 사업하는 친구들 만나고 사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그럼 사업 중에서 가장 접근하기 쉬운 사업이 뭘까? 커머스더라고요. 그럼 커머스를 할 건데 어떤 카테고리를 선택하지? 보다 보니까 제가 온라인에서 제일 많이 구매해본 품목이 의류였어요, 저는.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이유가 뭐였냐면 어디서 들고 와야 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동대문에 가면은 의류가 있잖아요. 도매처들도 있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볼펜을 팔 거예요. 그러면 이 볼펜을 팔려고 하면은 이 볼펜이 어디서 들고 와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의류는 아니라는 거죠. 동대문에 가면은 들고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의류 쇼핑몰이 접근하기가 쉽겠다라고 판단해서 의류 카테고리를 선택을 했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요런 것 때문에 시작을 했어요. 최소 구매 수량이 거의 존재하지 않은,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대표님들도 비슷하시겠지만 저는 진짜 시작할 때 돈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 볼펜을 예시로 보여드렸듯이 이걸 판다 하더라도 30개를 구매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만큼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죠. 근데 이제 의류는 지금은 낱장이 되는 곳이 진짜 많이 늘어났죠. 옛날이라 하더라도 낱장은 모르겠고 한 2장만 구매해도 거래를 틀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의류 쇼핑몰에 그래서 접근하기가 쉬워서 저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생활용품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이제 MOQ가 30개, 40개 이렇게 되는데 사실 소자본으로 시작하면 30개, 40개도 어떻습니까? 부담스럽죠, 그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시작을 했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쇼핑몰 2년차, 3년차 돼가지고 지금이 되었는데,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런 이유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시작하고 나니까 의류 카테고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더라. 이게 좀 중요합니다. 의류 카테고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는 사업이 이제 연차가 쌓이고 나서 알게 된 것들인데 이거를 좀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첫 번째 이유가 이런 게 있었어요. 재고 보관이 쉽다. 우리 의류 같은 경우는 부식되거나 썩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죠. 식품 같은 경우는 상하거나 재고 양 조절을 잘못해가지고 재고가 100개, 200개 남으면은 가만히 놔두면은 냉동창고에 보관하더라도 유통기한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의류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재고 양 조절을 잘못해가지고 100개, 200개가 남았어요. 그러면 엄청 특정한 디자인이거나 유행을 많이 타는 디자인이면은 어쩔 수 없겠지만은 이거를 또 다음 시즌이 왔을 때 판매를 할 수가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커머스, 유통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근데 이제 의류는 그런 것들이 쉽다. 이게 이제 의류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배송 이슈가 잘 없어요. 물론 이게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유리잔이나 이런 것들을 판매하거나 아니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식품을 판매하면은 깨져서 가거나 터져서 가거나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의류는 진짜 거의 없죠. 있다고 하면은 택배 분실이거나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 외에는 옷이 갑자기 우리는 잘 보내는데 고객님들이 딱 받아봤을 때 찢어져 있거나 이렇진 않잖아요, 그죠? 그런 배송 이슈가 잘 없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슈가 생기면은 우리가 CJ 대한통운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거기다가 사고 접수를 하고 사고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다 이제 하나하나 리소스가 들어가고 시간이니까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게 되게 중요한데, 세 번째는 뭐냐면 끈기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 이거 되게 중요한데 이게 엄청난 매력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겸손을 그냥 그런 거 다 떠나서 진짜 평범하거든요, 진짜로. 비주얼도 그렇고요, 감각도 그렇고 지능도 그렇고 되게 평범한데, 판매에 있어서 딱 적당한 비주얼, 지능, 감각 딱 이 정도 역량만 갖추고 있으면은 끈기 있게 딱 밀어붙였을 때 성과가 나더라는 거예요.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포기하거든요, 진짜로. 지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쇼핑몰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제 이 의류 쇼핑몰은 진짜 끈기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의류 카테고리가 비주얼적으로 굉장히 뛰어나야 성과를 낼 수 있다, 또는 지능이 굉장히 뛰어나야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랬으면은 저는 지금 이 정도 매출을 못 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경험해본 의류 카테고리는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 이게 좀 되게 매력적이었죠. 그러면 대표님들 이런 거 궁금하지 않나요? 의류 카테고리의 단점, 대표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의류 카테고리의 단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대표적으로 생각했을 때 첫 번째는 진짜 치명적인 단점인데, 도매처와의 소통. 이거 진짜 치명적이거든요. 물론 안 그런 도매처들도 있겠지만은 몇몇 도매처분들이 냉소적이죠. 답도 잘 없고 소통도 잘 안 되고
만들고, 그리고 특히 이거 거짓말, 이거 진짜 많이 하죠. 분명히 월밤에 된다며요. 근데 이거 월밤에 연락하면은 수밤에 됩니다. 수밤에 된다고 했는데 금밤에 됩니다. 이러면서 또 한 주가 넘어가 버리죠. 그러면은 CS를 우리가 직격탄으로 맞아야 돼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였고, 그리고 뭐 흔히 말하는 우리 갑질이라고 할까요? 물론 뭐 그들의 입장에서는 갑질이 아니겠지만은 또 우리가 느끼기에는 갑질로서 좀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이게 지연되다가 갑자기 품절해버리구나, 아니면은 분명히 진행한다 했는데 이거 분명히 재고 넉넉하게 진행한다고 해서 막 상세 페이지 기깔나게 만들었는데 딱 주문 들어오니까 어때요? 품절. 이런 경우 진짜 힘 빠지거든요, 그죠? 이런 경우가 좀 우리 쇼핑몰의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이제 또 해결책을 좀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리면, 이게 어쩌면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에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대표님들께서 판매량이 적을 때와 많을 때가 차이가 되게 크다는 거예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진짜 좀 인정하기 싫지만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경쟁사회고 자본주의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잘 팔면요, 그만큼 도매처도 저한테 신경을 써줍니다. 근데 내가 뭐 한두 건밖에 못 팔고 이렇게 되면은 그만큼 신경을 아무래도 덜 쓰게 됩니다.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판매량을 끌어올리면은 이런 문제들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다. 왜냐면 이 문제가 해결이 불가능했으면은 지금 제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문제들을 판매량이 점차 올라오면서 물론 다 겪어왔지만은 지금은 어느 정도 완전 100% 해결했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90% 정도 해결해서 잘 팔리는 제품들은 어떻게 해야 물건이 안 끊기는지 이런 것들을 터득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들을 뚫고 나가려면은 판매량을 올리는 방법이 가장 베스트한 해결책이겠다. 두 번째는 쉽게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그만큼 경쟁자가 많다. 방금 전에 제가 의류 카테고리를 선택한 이유를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의류 사업을 하지 않아도 의류를 어디서 들고 오는지 무의식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동대문에 가면 있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여성 의류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대학교 생활하면서도 많이들 시작해본단 말이죠. 그만큼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게 이 의류 카테고리예요. 그래서 경쟁자가 그만큼 많다는 거죠. 이런 게 좀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해결책을 같이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야든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시대는 사실 레드오션이 아닌 것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거를 좀 반대로 얘기하면은 만약에 블루오션 같이 보이는 그런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런 카테고리는 막상 들어가 보면은 수요가 그만큼 없는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의류 카테고리에서 이 경쟁자들이 되게 많잖아요. 경쟁자들이 많은 상태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차별점들을 공부하기만 한다면은 그만큼 매력적인 카테고리가 의류 카테고리인 것 같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블루오션 같아 보이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막상 또 들어가 보면은 그만큼 수요가 적은 경우가 많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점이라고 하면은 촬영이 어렵다. 이거 진짜 좀 단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류 카테고리가 재고 보관도 쉽고 그 다음에 뭐 배송 이슈도 적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게 또 장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의식주에 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가 꾸준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류 카테고리 시작하셨는데 단점이 촬영이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마네킹 컷으로만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누끼 컷으로만 판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피팅하고 또는 피팅 모델을 구해서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또 단점이죠. 근데 이것도 해결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반대로 보면은 진입장벽이거든요. 만약에 이 어려운 촬영을 내가 쉽게 해낼 수만 있다면은 그만큼 빨리 갈 수 있는 게 또 의류 카테고리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스튜디오가 있으니까 쇼핑몰에 엄청난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아도 빠르게 촬영을 하고 그것들을 업데이트하면서 계속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죠.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는 촬영이라는 게 되게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쉽게 될 줄 알았는데 막상 촬영해보면은 되게 어렵기도 하고 정신없고 막 온먼지 날리고, 이거 분명히 다 공감을 하실 건데 그런 것 또한 적응하다 보면은 빨리빨리 되죠. 그래서 오늘 의류 카테고리를 왜 선택했는지, 그리고 지나고 보니까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의류 카테고리를 선택해야 되더라. 그렇다면은 단점은 뭐였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진짜 이 의류 카테고리 단점 이 세 가지 중에서 초반에 제일 큰 단점은 이건 것 같아요. 갑자기 미송 걸리거나 품절 당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습니다.